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정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실시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점수 조작과 기초자료 왜곡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제수석실이 움직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과 발표인데요.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면세점 선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1세기에 21세기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이런 걸 보면 21세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21세기에 걸맞는 사고를 가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 정보 제보 조작 사건이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네요.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발부가 됐죠. 예. 국민의당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태풍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의당의 그 검증 소홀에 대한 그 형사적인 책임을 법원이 이제 인정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국민의당 그 다른 지도부에 대한 그 검찰 수사도 그 본격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의 그 박성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그 오늘 새벽 이 혐의 사실이 그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에 그 우려가 있다면서 그 검찰이 청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당원 이유미 씨가 그 조작된 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 그의 동생 이모 씨의 영장은 그러나 기각을 했습니다. 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이제 들었다고 하죠. 예.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 5일 제보 조작 사건을 그 공표한 그 첫 기자회견 때는 제보 내용이 적어도 그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5월 7일 이 제보 내용이 그 사실이라고 재확인하면서 가진 그 두 번째 기자회견 때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이제 파악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검찰은 그 제보 공개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선 당시 그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성호 수석 부단장 그리고 김인원 부단장 등 그 윗선하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인데요. 예. 오늘 이 두 사람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국민의당 다시 사과했죠. 네, 국민의당의 그 송금주 수석 대변인 오늘 그 서면 논평을 내고 그 이준수 전 최고위원이 그 구속된 데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 존중한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 사과드린다고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러나 그 더불어민주당 그 추미애 대표의 그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이 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앞으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을 그 정력과 정정으로 그 왜곡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이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어제 오후 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그 대응책과 현재 그 보이콧 중인 그 국회 의사 일정을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2시간여에 걸쳐서 좀 격론을 펼쳤지만 이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죠. 오늘 다시 그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국민의당 이 전면 보이콧 전략에 대한 그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가 됐을 때 그 윗선 국민의당 윗선이 과연 어디까지냐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주시를 할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김성호 이 수석 부단장까지 가는데 이용주 의원이 이제 가장 그 타깃이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송영모 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일단 한 2, 3일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야당은 꼼수 정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결국은 두 장관 후보자 가운데 그 한 명 낙마를 조건으로 해서 국회 정상화, 즉 그 추경 예산안과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해서 협조할 것인가 여부가 현실적인 그 관건이 좀 되고 있다는 전망들이 많이 있죠. 예.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원내대표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그 협상 정권을 위임받고 야당과 그 접촉 중에 있는데요. 만약 야당이 두 후보자 모두 그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강경 입장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그 국회 정상화에 대한 그 확약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풀이되고 있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물론 이 같은 그 협상론에 대해서 두 후보자 그 임명 철회할 그 계획은 없다. 일단 그 선을 긋고 하죠. 예. 여야 협상을 위해서 그 임명 시기를 늦췄을 뿐 야당의 그 지명 처리 요구는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좀 계속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그 두 후보자, 두 장관 후보자 그 임명 명분을 좀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일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의당 새 대표의 이정미 의원이 선출이 됐죠. 그러니까 이 심상정 의원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여성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정의당은 계속 그 이제 여성 대표 지금 5당 중에 3당이 여성 대표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정의당이 그런 이야기를 어제 그 심상정 그 대표가 전 대표죠. 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지금 있는 정당 중에서. 그런가요? 네.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진짜. 지금 맞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아니라 당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정의당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어제 그 이정미 신임 대표 이번 그 동시 당직 선거에서 7,172표 56.05%를 얻어서 이 박원석 전 의원의 그 43.95%를 얻은 박원석 전 의원을 꺾고 이제 그 당선이 됐습니다. 부대표 3명에는 이 청년 부대표로는 그 정의연 씨가 또 여성 부대표로는 그 강은미 씨가 그리고 일반 부대표로는 그 한창민 씨가 각각 당선이 됐고요. 이 정의당의 그 이정미 신임 당대표 이 노동운동가 출신이죠. 그 초선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정미 대표는 그 당선 소감에서 대선 시기에 우리 곁을 찾아온 여성과 비정규직, 청년, 농민, 성소수자 등을 우리 당의 주역, 한국 정치의 이 주역으로 교체해내자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소외된 다수를 민주주의의 그 주류로 세우자는 의미의 그 선거 슬로건 얼굴 있는 민주주의를 이제 재차 강조한 것이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그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요. 이 취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 자유한국당의 그 장제원 의원 탈당했다가 복당한 의원이죠. 네. 당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극우화되는 것 같아서 그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이제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류석춘 위원장이 그 발언을 좀 문제 삼은 건데요. 어제 그 여의도 당사회견에서 그 류석춘 위원장은 이 박 전 대통령 그 출당에 대한 그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이미 감옥에 계신 분을 출당 조치해서 그 당이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 박 전 대통령이 그 정치적으로 그 실패했다는 것을 그 동의하지만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도 너무 과한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한다. 이 태극기 집회에 그 참여한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 그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다. 그러면서 그 탄핵 반대 입장을 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어제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탄핵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정권을 교체시킨 그 국민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이 국회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그 백혜련 대변인도 어제 그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은 그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시한 도로 친박당이 되기로 한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세청이 2015년 면세 사업자 선정 때 이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지금 감사원 결과 나타났죠. 네, 좀 기가 막힌 것은 이게 문제가 되자 관련 자료를 다 폐기하거나 업체한테 돌려줬다고 하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2015년 그 7월과 11월 그 면세점 사업자를 그 선정하면서 호텔 롯데에게 그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을 해서 부당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그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 이렇게 지시를 하자 기초자료를 그 예고를 해서 면세점 수를 그 늘린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그 국회로부터 그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관세청은 그 당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받은 서류를 해당 업체 모두 반환을 했고요.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글쎄 말이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1부와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됐는데 이종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까지 그게 미필적 고의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확정적으로 관련성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쪽에도 수사가 확장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검찰 수사가 좀 더 넓어지고 또 이 사건이 좀 더 확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른 쪽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세요? 어디를?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 그래도 최고위원 당시였으니까요. 네. 이현미 씨가 직접 했고 최고위원이었으니까 최고위원이 어떤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공명선거 본부라든지 그걸 아주 책임으로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떤 다른 분들의 이제 관여가 또 이렇게 또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그것까지 이제 조사를 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좀 확대될 거라고 보세요? 당시에 그때 이렇게 보도한 분들 정도는 조사하지 않겠는가. 공명선거 단장, 부단장,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을 언론에 이렇게 발언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추미애 대표한테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람의 경우는요? 지금 봐가지고는 뭐 안철수 전 대표는 그렇게 관여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예. 근데 이제 박지원 대표의 경우는 언론에 한번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암시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그 외에 이제 공명선거 쪽에서는 국회가 아니라 이제 국회 바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면 좀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조사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 대상까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 자체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이제 결론을 지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국민의당 입장도 곤란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뭐 머리 자르기라든지 미필적 고의를 검찰보다 먼저 얘기한 그 추미애 대표의 압박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대표가 검찰에게 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은 좀 과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추미애 대표가 또한 과한 표현을 써서 어찌 보면은 상당히 국민의당의 입장이 굉장히 궁색해졌는데 거기에 울려고 하는 사람 뺨을 때린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게 당 안팎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과장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 사태를 좀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화시킨 데에는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국회 보이콧 협치 파기 선언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어제 우원식 대표의 요청,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민주당 비공개 중진회의 열렸다고 하는데 맞죠? 그죠? 예, 뭐 중진회의. 그러면 여기에서 참여했습니다. 예. 그죠?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한 얘기도 나왔나요? 예, 뭐 당연히 뭐 그 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그 확전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추미애 대표가 나서서 발언함으로써 리드하는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추미애 대표도 그러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머리 자르기라든지 뭐 이런 그 좀 상경한 표현들을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준영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더 분량이 커져가고 있어서 양면이 있는데 추미애 대표의 그런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해서 그 추미애 대표로부터 이루어진 어떤 쓸데없는 그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게 추미애 대표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최근까지도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최종 컨펌 시간은 36초면은 충분하다. 박지원 전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에 이제 통화가 36초였죠. 네. 그래서 최종 컨펌 시간은 36초면 충분하다. 이런 좀 상당히 그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좀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전의 판단이고 예. 또 박지원 대표하고 지난번에 한번 인례합을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진행되면서 박지원 대표와 이렇게 언쟁으로 이제 번졌는데요. 추미애 대표가 법률가로서 볼 때 이런 이제 뭐 이렇게 뭐 법적인 판단을 발언으로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국민의당에게는 아주 아주 예민하고 좀 아주 결정적인 그 당의 어떤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추미애 대표가 그걸 자꾸 거론해가지고 자꾸 이 당과의 인입선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검찰의 수사와 앞으로의 그 추이를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지켜봄으로써 이 전국 운영에 있어서 당내 전국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갭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대표로서는 좀 지혜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감 표명 같은 것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뭐 아주 강한 정치인으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하지 않는 분으로 저희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본인 생각을 좀 이렇게 양보해서 예. 그 쓸데없는 그런 빌미 논쟁을 대표선에서 이렇게 줄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의 유감 표명 정도를 함으로써 본인이 우선 이제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어제 다시 이제 사과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국회 보이콧 명분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또 뭐 사실과 다르게 또 조사하는 방향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수사를 좀 지켜보고 국민의당이나 저희 민주당도 지도부 선에서 좀 쿨다운하면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처리하면서 우리 지금 개혁 과제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무위원 지금 선정 과정이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이런 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서로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네. 이 지금 야당의 반발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거든요. 송영무 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물론 연기를 했습니다만 반발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야당 같은 경우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연기한 건 꼼수다, 며칠 후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든 간에 이제 장관 임명 절차는 다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원식 대표가 그 일정한 기간을 요청했고 또 청와대가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행을 위한 명분 축적이나 잠시 시간 벌기가 아니라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맡겨서 이 전국 타결을 위한 협상권을 부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 대표가 한 2, 3일 협상의 그 진전을 보이도록 하는 타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아마 청와대가 양보를 받더라도 청와대는 이를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은 유석춘 교수요, 이런 네. 발언을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내 정체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억울한 경우다. 박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건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그동안 태극기 집회에 좀 강경한 내용들을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준 표현 같긴 한데요. 예. 새로 혁신위원장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그야말로 보수 정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예. 역할을 할 분으로 보였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양 정당의 이제 두 축인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그런 무패를 좀 벗어 던지고 새로운 네. 당으로서 이제 당의 축을 만들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는 다 날려버리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저희 전체 정치도 예. 어려워지는 것 같다. 예.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수요일 아침이죠. 7시 41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 부근 5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서행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잠실철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반포대교 목간 지점 5차로에는 한강시민공원 시설물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는 현재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강변북로와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서부간 선도로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외곽으로 가는 길은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에서 양평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국회대로 이용해서 여의도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 목동교 위 1, 2차로 중심으로 잠깐 밀리고 있고, 반대편 여의도 진입하는 길은 신월에서부터 목동교 지날 때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주정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죠. 지금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결국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위기입니다. 상대방 후보의 자식 문제인데 꼼꼼히 검증했어야 하는데, 이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예. 검찰 수사니 구속의 허위 녹취록 검증 자. 정 대표님? 대표님, 지금 전화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화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자, 앞서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으로부터 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에 관한 입장, 제보 조작에 관여해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지금 정치권에 있어서의 관심은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가 되느냐, 그리고 윗선으로 확대가 되면 어디까지 확대가 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지금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 전국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전국이 변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당의 반응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과 전화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네,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 당당일의 최대 위기입니다. 예. 야간 상대방 후보의 자식 문제인데 꼼꼼히 검증했어야 하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이게 무슨 누구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허위 녹취록 결과적으로 검증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발표한 당 간부는 석고되지 않은 심정에서 크게 사죄해야 되고요. 또 안철수 후보 전 대표도 저는 본인이 직접 했겠습니다만은 정치 도의적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일찍 했으면 좋겠고요. 당 자체는 저희 전당대회를 8월 27일에 잡았다고 하니까 재창당의 수준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태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국민의당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이라든지 미필적 고의 발언,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 압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제 추미애 대표는 제가 정치하시도록 모셔온 분입니다.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시기에 추미애 대표 말씀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도 있고 정부 조직법 같은 것도 통과시켜야 하는 마당에 국민의당 전체를 자극하는 거 골질러서 어쩔 게 있는 게는가. 특별히요, 협치라고 하는 협치가 필요한 마당에 협치의 주 상대방인 국민의당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요새는 좀 더 나가서 머리 자르기 발언과 또 함께 국민의당을 조직적인 범죄단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시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당이 전체가 그랬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추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 여하간 그래서 국민의당은 저희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나 김동철 위원장들이 제보 조작과 취업 특혜를 같이 밝히는 특검까지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추미애 대표도 한반도 좀 뒤로 물러가야 되고 국민의당도 특검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전국이 좀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어려워진 게 자체 진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 수사 결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네, 더 두고 봅시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이 후보에 대한 검증을,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라 제보에 대한 검증, 이것을 제대로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발표한 사람들을 결과적인 책임지고 크게 사과해야 되고, 또 이건 정치 도의적으로 후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또 국민들한테 납득이 간다. 그런데 정치 도의적 책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질려면 어떻게 져야 돼요?
그건 본인이 생각해서 해야 되겠지만, 결과 책임은 내가 대 후보니까 내가 한다. 내가 책임을 안고 간다. 그런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정기 은퇴 선언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직도 던지고 의원직도 던져가지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내가 져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많던데요. 사실 마땅치 않아요. 그러나 하여간 책임을 지겠다는, 정치 도의적 책임 지겠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천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빠른 게 좋겠죠. 예, 벌써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시적 좀 놓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계속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유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당은 갈 수가 없는 그 협치 대상이라고 해놓고 이거는 그냥 협치 대상이 아니라 공격 대상이고 야당도 이게 같이 했던 사람들, 그리고 같이 경쟁했던, 그리고 또 한마당에 섰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쪽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전체를 다 그렇게 몰고 가서 우리가 읍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냥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씩 물러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제 창당 수준으로 이것을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으로 가야 되고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이 사건을 전체 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자체가 금도 있는 정당이라면서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껴안을 수 있는 큰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인사 문제 같은 것은 야당이나 여당 내에서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야당의 말을 수용하고 추경 정부 조직법 또는 국민통합 같은 큰 이슈는 얻도록 하는 이런 통 큰 정치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제가 왜 국민의당 미래 여쭤봤냐면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조작 사건이 마무리되면 국민의당과 통합 연정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했다가 문자 폭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협치가 우리나라 협치란 말이 정치학에도 우리 신 박사님도 그랬지만 협치라는 것이 정치학 용어가 아니고 맞습니다. 현실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협치는 마치 연정의 전 단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야당하고의 협치한다는 말은 말이 잘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국민의당 같은 것은 같이 연정 직전에 협력해서 정치를 한다는 뜻으로서 가능성이 열어놔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이걸 하려면 협치를 하려면 서로 미리 사전에 의논해야 되고 주고받아야 됩니다. 뭐 장관직을 준다든가 뭐 국무총리를 옛날 같으면 국무총리는 니네가 하고 뭐 우리는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데 말은 협치로 하고 주는 것은 없고 받기만 하겠다 그러면 이건 정치에서 온당치 않은 상당치 않은 그런 협치의 내용이 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되면 아예 같이 흡수하는 정당은 흡수하려는 건 그 다음에 또 얘기지만 연정을 하려면 주고받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